자, 실크 벽지를 뜯어낸 후에 그 중앙 벽지와 벽지 사이에 심지를 넣는다고 하였습니다. 심지를 넣는 위치는 벽지의 폭이 106cm이기 때문에 당연히 106cm 라인을 줄을 재신 다음에 선을 그으시고 줄을 재신 다음에 그 라인에 심지를 붙여줘야 되죠. 저희가 보내드리는 심지는 기본적으로 풀이 발려져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풀이 발려진 상태에서 심지를 붙인 다음에 심지가 건조가 되면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이 하얗게 심지 라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현재 이 벽면은 기존 실크 벽지 라인에 비닐 코팅을 벗겨내고 그 위에 심종이를 붙인 겁니다. 심종이는 벽지와 벽지 사이에 붙이는데 그 벽지와 벽지 사이가 실크 벽지의 폭이 106cm이기 때문에 결국은 106cm마다 한 장씩 심지를 걸어주면 되겠죠. 벽지를 붙이기 전에 귀퉁이 라인 쪽에 먼저 본드 같은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현재 실리콘을 바르고 있는데요. 아마 집에서 개인이 하실 때는 실리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한테 본드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사은품으로 가는 본드가 있을 경우에 본드로 귀퉁이 라인 쪽을 먼저 발라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도배를 하다 보면 커튼 부분이라든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창문 쪽 위쪽 공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보통 하단을 잘라서 많이 도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까지 올려서 도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장에 무늬가 맞게 되겠죠. 이렇게 롤러질을 하는 이유는 이음매 사이가 벌어지지 말라는 용도가 가장 크지만 지금 벽지 속에 있는 풀이 빠져주면서 떼주면서 이음매 부분이 붙게 됩니다. 풀이 빠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이음매 부분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아래쪽 벽지를 보시면 윗면의 벽지는 붙어 있는데 아래면의 벽지는 끼워져 있을 겁니다. 가끔 벽지의 앞뒤가 헷갈리는 벽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벽지들을 벽지가 길게 배송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단 부위를 커팅을 해버리시면 나중에 첫 장의 무늬가 안 맞지만 다음 장부터는 전혀 무늬가 맞지 않게 되겠죠. 벽지가 3폭, 4폭 정도 한 면을 다 바를 때까지는 벽지의 풀이 사실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면 단위로 도배를 해주세요. 그리고 벽지의 이음매 부분은 반드시 공기를 빼주면서 마지막에 롤러질까지 해주시면 이음매 부분이 완벽하게 되겠죠. 자, 벽지를 바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한 면 단위로 바르시고 하단 부위 부분들을 맨 나중에 면을 다 끝난 다음에 무늬 맞춤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니까 그때까지 붙이시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다 붙이신 다음에 하단 부위를 커팅을 해주세요. 자, 보통 도배를 하면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부터 벽지가 붙여나가죠. 그런데 실제로 벽면의 면들이 일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자가 아니랍니다. 자, 이런 경우 벽지를 좌측이나 우측을 기준점을 잡고 벽지를 붙이게 되면 벽지의 그림이 귀퉁이 쪽에서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벽지의 기준점은 항상 두 번째나 세 번째 장을 기준점 삼아서 벽지를 먼저 내려주시고 그 다음 왼쪽과 오른쪽 벽지의 귀퉁이 부분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맞춰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이음매 부분이 무늬가 완전히 맞아지면서 완벽한 도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귀퉁이 라인 쪽 커팅해서 위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인선을 약간 사선으로 그었죠? 이 식으로 커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보신 바와 같이 벽지를 붙일 때는 벽지를 겹쳐서 벌려주는 게 아니고 실크 벽지는 맞대는데 맞대는 면을 약간 옆으로 펴진 상태에서 손으로 밀어주면서 벽지의 그림들을 맞춰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벽지를 밀어주면서 벽지의 무늬의 그림들을 맞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실크 벽지를 붙인 다음에는 안에 있던 기포를 빼주면서 반드시 롤러로 이렇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든 상태에서 사선으로 벽지를 그어주면서 이렇게 이음매 부분을 딱 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안 콘센트 쪽에 칼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가해 부분을 커팅을 해야 되겠죠. 자, 커팅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바지나 자를 댄 상태에서 커팅을 해주세요. 그래야 조금 더 이쁘게 나오겠죠. 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위치 박스 라인 쪽에 본드를 약간 발라주셔도 훨씬 더 좋겠죠. 그 부분이 들뜨지 않도록. 현재 케이스를 벗겨낸 상태에서 다시 씌우게 되면 그거 들뜨지 않는데, 그래도 케이스 쪽에 본드를 발라주시면 훨씬 마무리가 깔끔하게 나오실 겁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롤러질을 하게 되면 벽지하고 벽지 이음에 사이로 풀이 조금 올라오게 될 겁니다. 풀이 빠지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또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벽지의 이음의 부분이 완전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롤러질하는 방법입니다. 롤러질을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이음면 바로 밀면 되는 걸로 오해를 하세요. 이음매를 밀 때는, 자, 이음의 라인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기를 빼주면서 이음매까지 밀어주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원 중앙 라인을 따라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부터 중앙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기를 빼주면서 이음매 부분 밀어주면서 맨 마지막에 중앙 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귀퉁이 라인 부분 쪽에 도배할 공간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자, 벽지는 큰 한 폭으로 왔는데 이만큼을 잘라서 붙이셔야 돼요. 이럴 때 하는 방법은, 자, 먼저 저 부분 라인 쪽에 치수를 재신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벽지를 어느 쪽으로 커팅해야 될까를 먼저 그림 이미지를 봅니다. 그래서 위쪽 라인 이미지하고 다음 시작점 라인 이미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커팅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치수를 재야 되겠죠. 저쪽 치수 재는 것을 다시 이쪽에서 줄자로 넉넉하게 재야 되겠죠. 자, 치수를 쟀습니다. 자, 그 잰 치수를 그대로 가지고 가죠. 자,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폭만큼을 칼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커팅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절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시면서 이제,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귀퉁이 라인과 똑같이 마지막에 본드나 실리콘을 발라줘야 되겠죠. 개인들이 실리콘 처리를 하시기 좀 힘드시면 그냥 본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통 벽지를 붙이다 보면 이렇게 스위치 박스나 콘센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콘센트 부분에 가해 양쪽에 케이스를 벗겨내신 다음에 도배를 쭉 내리세요. 그 다음에 벽지를 약간 드세요. 왜냐하면 그 스위치 박스 부분 따내기 위해서 십자로 X표를 누르는데, 그때 그 안쪽에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치 박스가 있는 부분에 칼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칼질을 하실 때는 지금 안쪽 스위치 안에가 기스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벽지를 살짝 든 다음에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자, 우리가 처음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면과 같이 전부 다 맨 시멘트 면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맨 시멘트인 상태에서 부직포를 치고 벽지를 바르고 그리고 도배를 했을 겁니다. 자, 현재 집에서 도배를 하시면서 가끔 벽지를 뜯다가 맨 시멘트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먼저 하셔야 될 것이 가장자리 라인에 바인더를 발라주세요. 바인더를 발라줘야지 가장자리 라인 쪽에서 벽지가 뜨는 현상을 방지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바인더가 발라져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현재 바인더가 바르는 모습을 살짝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물바인더를 가지고서 붓으로 부직포를 붙일 가장자리 라인과 벽지가 닿을 귀퉁이 라인 쪽에 먼저 바인더를 발라주세요. 바인더를 발라주신 다음에 한 1시간이나 2시간 지나면 바인더가 건조합니다. 그 상태에서 바인더가 건조한 상태에서 가장자리 라인에 다시 본드를 바르고 도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인더를 발라주고 나서 1시간쯤 지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본드를 발라줘야 되겠죠. 자, 본드를 바를 때는 먼저 부직포를 붙이기 위해서 가장자리 라인만, 양쪽 벽에 가장자리 라인 쪽만 이렇게 본드를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직포를 바를 때는 벽면의 좌, 우호
가장 귀퉁이 부분만 이렇게 본드를 발라주고 나서 부직포를 하단에서부터 쭉 붙여나가게 됩니다. 부직포의 안쪽은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발라져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벽면의 이 우면만 이 부직포를 발라주는 것이죠. 부직포를 붙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하단에서 부직포를 10cm에서 15cm는 띄고서 부직포를 붙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아래쪽에 부직포를 칠하고 다음 위쪽에 부직포를 다시 붙였는데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위에서 지금 10cm를 띄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가 좀 주택이어가지고 정말 좀 많이 비었습니다. 방법은 첫 번째 바인더를 칠한다. 바인더를 칠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나면 투명한 코팅막이 생기는데 그 코팅막 위에 본드를 바른다.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라인 쪽에 본드를 바른 상태에서 부직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스위치 부분이 만약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칼로 오려내고 나서 본드를 발라야 되겠죠. 자, 실크 벽지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싱을 걸어야 되겠죠. 자, 싱지를 걸기 위해서는 우리 실크 벽지의 폭이 얼마죠? 폭이 106cm입니다. 자, 미리 106cm 라인을 체킹을 해주세요. 연필로 체킹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라인 쪽을 위하고 아래에 한 번 더 연필로 체킹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붙이다 보면 붙이는 순간에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체킹을 한 상태에서 위아래쪽에 한 번 더 연필로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싱이 지금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싱을 보내드릴 때는 230cm 기준으로 풀을 발라서 배송을 해드리는데요. 손을 대보시면 끈끈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풀이 발려진 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싱지를 붙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상태의 싱지가 풀이 먹었을 때는 축척에서 벽과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건조가 되면 완벽하게 투명하게 되면서 이 라인 부분이 하얘집니다. 그때 벽지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싱지를 건 다음에 지금 현재 부직포를 친 위쪽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죠. 이 부분은 반드시 본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벽지가 부직포 위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퉁이 라인과 위쪽 라인에서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힘 받을 수 있는 라인은 위쪽에 본드 칠한 부분, 아래쪽에 본드 칠한 부분, 이 라인에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쪽에 본드를 발라주고 아래쪽에 또 본드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 위에 벽지를 붙이셔야 한다.